네, 안녕하세요. 살이 쪄도 결코 인정하지 않는 여자, 감출 수 있는 건 감추고 살살거리고 사는 여자 이현숙입니다. 같이 책 쓰는 여자 신경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이제 코로나 2.5단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내 체육시설이 다 문을 닫았고, 그래서 제가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그 본인만이 아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아줌마들은 알아요. 자기가 어디가 딱 쪘는지 압니다. 그래서 일단 문 열고 들어올 때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하체 비만이에요. 하빈. 예, 어렸을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정말. 체형이어서 그러니까요. 전형적인 한국인의 체형. 소음인 체질일 거예요. 소음. 아마. 그게. 소음. 신경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해 볼게. 현재의 아줌마를 좀 더 디테일하게 쪼개서 들어가서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몸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너무 포괄적이긴 한데,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다 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몸 중에서도 진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살,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타이틀은 다이어트지만 실질적으로는 꼭 다이어트라기보다는 전체 몸에 대한 이야기겠죠. 네, 그러니까 외적 이미지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오늘은 얘기를 해볼 건데 지난 시간까지는 계속 이제 과거의 아줌마는 이랬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모습들이었다를 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현재 아줌마들이랑 중년 여성들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이제 예전 아줌마에 비해서 현재 중년 아줌마들은 그 외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각되는 그런 외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많이 달라졌죠. 사람들은 왜 다이어트? 제가 지금 다이어트라고 타이틀을 잡은 건 그냥 가장 상징적인 의미이고요. 왜 외모에 신경을 쓰느냐? 중년 여성에게 외모는 뭔가? 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 예를 들면 직장 다니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외모는 경쟁력이에요. 네. 여성의 직장 중에 대표적인 게 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뭐 초, 중, 고, 대학교 교수님도 뭐 다 포함을 한다면 이게 제가 아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대체로 보면요. 옷을 이렇게 구매를 하시거나 외모를 가꾸시거나 헤어를 가꾸시거나 특히 다이어트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신경 쓰시냐 보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예쁜 선생님을 좋아한대요.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네. 솔직히 다 터놓고 얘기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젊고 날씬하고 그런 사람 다 좋아하죠. 선생님인데 기왕이면 예뻤으면 좋겠고 그죠? 같은 배우여도 기왕이면 잘생긴 배우가 좋고 예쁜 배우가 좋고 예쁜 의사가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중년 여성만의 또 매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대체로 중년 여성들이 바라는 예쁜 몸 이게 중년답지는 않아요. 중년답지 않은 예쁜 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너무 날씬하게 젊은 여자를 쫓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다이어트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아니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뭐 외모 가꾸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인간의 기본 욕망인 것 같아요. 다시 젊어지고 싶고, 네, 다시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런 욕망인데 저는 그 욕망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염려하는 건 지나친 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나친 거죠.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예쁘고 건강하고 하신데도 더 막 심하게 자기를 좀 불만족스러워 한다고 해야 되나? 그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그게 외모에 대한 불만족인지 자기 삶에 대한 불만족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도태되고 싶지 않고 살아남고 싶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데 베이직으로 깔리는 게 외모다. 네. 그렇게 해서 영화에서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해서 우리가 프로페셔널한 전문직이다 딱 했을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좀 약간 날카롭고 이게 이제 좀 뭐죠? 퉁퉁해서 허접한 모습의 프로페셔널을 상상하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 많죠, 그런 분들도. 네, 그렇고 본인이 이제 충분히 능력이 있고 그렇다면은 보완이 되지만 사실 그걸 인정받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이미지를 딱 봤을 때 어떤 빠른 시일 내에 딱 어떤 신뢰를 얻는다든지 그런 거는 외모가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딱 저 사람 신뢰감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는 좀 퉁퉁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좀 샤프한 이미지가 자기 관리 잘하는 것 같고 조금 더 신뢰가 가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워킹 워먼으로서
뭐 어떤 경쟁력이다, 외모가 경쟁력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뭐 주부나 일을 하지 않는 중년 여성들에게도 외모는 경쟁력이죠. 그리고 자신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뭐 그게 뭐 외모가 출중하지 않다고 자신감이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긴밀하게. 그래서 외모가 좀 자기가 뭐 좀 날씬하다거나 좀 수려하다거나 그러면 좀 자신감이 생기죠. 그런데 뭐 여차저차해서 자기가 살이 조금 많이 좀 분든다거나 외모가 관리가 안 됐어서 그럴 경우에는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 경험도 좀 그랬었고 주위에서도 보면 좀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그건 있어요. 신경 선생님 말에 적극적으로 좀 동의를 하면서 하나 조금 더 붙이자면 네. 자기가 만족해야 하는 자기 외모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자기 기준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 맞으면 자신감이 생기는데 네. 거기에 안 맞으면은 거기서 뭔가가 좀 더 벗어난 것 같거나 미달하는 것 같으면 거기서 상당히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실제로 많이 봤어요. 이게 진짜 그 과체중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뛰어나시고 자기를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하고 실제로 굉장히 아름다웠고요. 네. 굉장히 또 건강해 보였어요. 또 반면에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지극히 너무나 아름답고 아 진짜 야 요즘 뭐 주부 모델도 있으시다는데 정말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데도 자신감이 굉장히 없으신 분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분이 뭐가 부족하지? 키도 크시고 진짜 이렇게 타고난 어떤 뭐랄까 비율?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신 건지 자신감이 없으신 건지 근데 제가 좀 오랜 시간 봤을 때 결론은 아 약간 자신감은 없으시구나. 네.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조금 더 친하게 되면은 그런 이유를 더 알게 되겠지만 내면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 물론 있죠. 자신감이 없는 거에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내면적으로도 자신감이 있는데 거기에 외적으로도 조금 더 보탬이 돼서 조금 더 뭐 어떤 우리가 보기에 예, 퉁퉁하지 않고 조금 날씬하다면 더 자신감이 붙는다는 거죠. 맞아요. 더 자신감이 붙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그래서 수도 우리가 왜 있죠. 다이어트 후기 같은 거를 보면 뭐 예전보다 더 날씬해졌어요. 뭐 이제는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아요. 그런 후기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진짜 많이 봐요. 네, 정말로. 네. 그런 걸 미루어 봤을 때, 아, 이게 상당히 사람한테 있어서 외모는 자기한테 어떤 자신감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요즘은 이제 뭐 영상이 워낙에 많이 올라오니까 좀 자신감 있게 또 그런 영상, 비포, 애프터 영상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네. 이게 중국의 남자분이셨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그분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사람이 가슴이 4개가 있을 수 있구나. 남자분이.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봤더니 정말 이렇게 살이 이렇게 늘어지니까 그냥 딱 봤을 때 가슴이 이렇게 네. 4개가 네 겹인가요? 네, 이렇게 있는 모습. 근데 그분이 살을 빼셔서 그러니까 아주 뭐 날씬하고 근육질이 뭐 그거가 된 건 아니지만 그 몸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살을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야 이분이 이렇게까지 살을 자기 관리를 해서 무리를 하셨을까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진짜 많이 엄청나게 많이 뺐는데 이 정도까지 관리가 할 정도면 얼마나 자기 자신한테 철저했을까 네.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그 노력 자체는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평생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 여자들은 평생 다이어트 저게 끝나지가 않잖아요. 왜 안 끝날까나? 왜 안 끝나냐고요? 요요가 오니까요. 선생님 요요가 없었죠. 아유 왜 없어요? 전 하루만 먹어도 요요예요. 아, 그러니까 그건 잠깐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요는 더 찌는 게 요요예요. 요요라는 건 내가 만약에 60kg를 네. 나갔는데 50kg를 뺐어요. 네. 근데 10kg 다이어트가 뺐네요. 끝나고 나서 70kg가 되는 게 요요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딱 뭐 2개월, 3개월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해요. 못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웬만한 사람은 합니다. 하는데 어려운 건 그걸 유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또 요요가 오면 아이고 내가 또 이 꼴이 됐네. 그리고 다시 또 다이어트를 하고. 그러니까 평생 계속 그게 반복이 되고 요요가 반복이 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킬로그램에 가 있더라고요. 과체중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그냥 내버려두고 내가 포기하게 되면 그렇게 가게 되겠다. 사람 몸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빠지고 찌고 빠지고 찌고 했는데 전체 곡선은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는 얘기죠. 빠졌다가 찌는 게 폭발적으로 찌죠. 계단형으로 이렇게 찌는 것 같아요.
빠질 때도 계단형으로 빠지잖아요. 3kg, 6kg, 9kg. 다이어트 해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그럼 저도 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항상성이 항상 있잖아요. 잡아두는 그 몸무게가. 그래서 3kg까지 쭉 빠지다가 좀 항상성을 유지하다가 6kg 정도 또 3kg씩 이렇게 빠지잖아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야겠다. 시스템이라고 하면 거창한가? 그럼 습관을 좀 바꿔야겠다. 맞아요. 내 삶이 건강해지고 내 생활이 건강해지면 그냥 몸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면 못해요. 오래 가지 않아요. 네네. 그런데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과 깨끗한 식사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활동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균형은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하고 뭐 대회도 준비하고 하면 아주 극한 다이어트를 하고 하는데 운동하는 엄청 예민해지죠. 뭐. 아니. 대회 앞두면 말도 못 걸어요. 막 턱 이렇게 뾰족해져가지고 막 물도 잘 안 드시고 물까지 조절을 하니까. 조절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제가 직업이 있고 그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대회 준비를 하지만 정말 이제 그게 직업이신 프로인 선생님들을 보면은 몸을 위해서 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몸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삶을 위해서 몸은 필요한 거지. 삶 자체가 몸을 위해 존재하지는 맞아요. 않으니까.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맞아요. 어느 순간에는 폭발하고 포기하고 이게 화가 나거든요. 왜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왜 예민하니까 쟤는 건드리지 마. 맞아요. 다이어트 중이니까 이렇게 예민해지잖아요. 왜 예민해지겠어요? 내가 욕구가 있는데 그걸 너무 누르니까 그렇죠. 예민해지는 거죠. 어디 풀 데가 없어가지고 너 건드리기만 해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다이어트 할 때 주위에서 좀 그만하면 안 되겠냐. 너무 예민해져서 우리가 힘들다. 그 주변 사람들이. 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는데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욕구가 너무 눌리니까. 다이어트라는 거는 여태껏 내가 하던 습관이나 생활 방식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네가 살이 찐 건 네가 이런 생활 습관과 이런 방식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네 몸을 스스로 망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안 이상 바꿔야 되는데 그건 진짜 힘들 거거든요. 맞아. 사실. 아는데 안 바뀌니까 더 자괴감이 생기고 화도 나고 예민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정말 이렇게 균형을 맞추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럴 때는 다이어트를 위한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래서 막 정말 다 뒤져보고 해본 다이어트 중에 가장 뭐랄까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다 따져보면 기간의 문제인데 거의 대부분은 일주일을 못 넘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누르니까. 네, 못 넘겼던 것 같고 그리고 항상 그 저울에 올라가서 체중계에 올라가서 그 미묘한 숫자의 변화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그러니까 조급하게 빨리 뭔가 맞아요. 변화야 되고 지금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을 쌓고 뒤를 돌아보면 나는 그때 왜 이렇게 조급했고 정말 몸을 위한 다이어트 정말 어쨌든 몸을 바꾸기 위한 다이어트에 그렇게 매달렸는가 보면 경주 선생님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아내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조급하고 불안한 거예요. 뭔가 맞아요. 빨리 성과를 내야 되는 것 같고 맞아요. 몸이 빨리 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보면 내 자신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네. 실력도 자신감이 없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부터 빨리 이제 변화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 조바심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 예민해지고 화가 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에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는 식품 아니면 이제 보조 도구 뭐를 귀에다 뭘 붙였더니 살이 빠지더라. 한참 유행했죠. 예,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 무슨 반지 같은 걸 차도 살이 빠진다. 엄청 많죠. 침도 있고. 침. 네, 한약도 있고. 한약. 어떤 원푸드 다이어트 얼마나 많아요. 풋사과 다이어트, 김치 다이어트. 김치 다이어트는 뭐예요? 김치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치가 효소가 있잖아요. 김치 안에 효소.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 약을 만들었나 봐요. 그게 약이에요? 네. 난 김치 다이어트는 김치만 먹는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만큼 관심이 있었으니까 기억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조제인 거잖아요. 보조제인 거지. 그걸 맹신해서 이걸 먹었는데 왜 안 빠지지라고 하면 다 실패하고 다시 요요. 에이 이봐 나는 다이어트 안 돼. 그리고 포기하게 되는 건데 거기서부터 다이어트 실패는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의지하는 마음이. 네, 그러니까 이건 나 이거 먹으면 이게 빠질 거야라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다 의지하는 거죠 온통.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 내 몸이라는 거는 변하는 데는 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럼요. 사람이 유기체인데. 네. 그러니까 어느 딱 기간에만 내가 요거를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이거 끝나면 내가 뭐도 먹고 해야지라는 생각부터 버리고 네, 내가 이 시스템 자체를 내 습관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하루에 3끼를 먹고 적당량 같은 시간 같은 양을 계속 먹는다면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 몸이 같은 시간 같은 양이 들어오면 저장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안심하죠. 네, 믿음이 있는데 뭐하러 저장해요. 얘가 먹다 안 먹다 어느 때는 많이 먹었다 조금 먹었다 하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언제 안 먹을지 모르니 저장하는 거잖아요. 일단 들어오면 저장하는 게 쌓이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셀룰라이트 그런 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당량을 꼭 일정한 시간에 먹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좀 오늘 놓쳤어요. 나가서 뭐 하느라고. 에이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또 다시 또 적당량을 또 스타트. 네, 또 스타트 다시 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아침을 안 먹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8시, 1시, 6시 이걸 계속 이렇게 몇 개월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파요. 몸이 바뀌어서. 배가 고프네. 세상에. 7시 반에 일어나서 30분 있다 밥을 먹고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게 몸이 건강하다는 걸 느껴요. 어떻게 느끼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힘들게 일어났는데 아침에 바짝 눈이 떠진다든지 개운하게 일어난다든지 중년한테서는 느끼기 힘든 네. 증상입니다. 괜히 피곤하고 우리 점심 먹고 나면 늘어지고 자고 싶고 그대로 이제 밥 먹고 누우면 소된다. 엄마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위가 늘어나긴 하죠. 네, 근데 점심 먹고 나면 한 3, 4시쯤 노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운동도 좀 병행해서 하니까 훨씬 삶이 활기차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건강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건강하게 다이어트 한다는 거? 말이 좋지. 내가 뭘 모르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면 그게 다이어트고 성공이고 그게 기본적으로 그게 관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저희가 중년이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쉽게 얘기해서 다 해봤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실패 다 해봤고 정말 흔한 말로 뻘짓이라고 하죠. 뻘짓, 안 해본 삽질 거 없고. 다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년이라는 게 이래서 좋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기 몸을 알아요. 맞아요. 해볼 거 다 해봐서 그래. 나는 이게 맞구나. 맞아요. 조바심도 나지 않아요. 이제. 그렇죠. 네. 네. 나는 이렇게 나의 삶의 균형을 찾아가면서 지금 거의 결론은 이거예요. 몸 중요해요. 여러 의미에서 중요한데 가장 베이직은 건강이고 두 번째는 중년 여성에게 자신감 너무 필요해요. 네. 그 자신감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자신감을 위해 필요한 몸은 각자 개인마다 다르겠죠. 그 구체적인 쉐이프는 기준도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노하우가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줘요.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중년 여자의 몸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년 여자의 몸이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가정도 우울해지고 본인도 우울해지고 그래서 예쁘다, 아름답다,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예쁘다, 아름답다의 각자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뱃살 빼냐고. 똥 빼. 특히 옷을 입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요새 옷을 벗고 거울을 봤을 때 굉장히 힘든 부위가 뱃살 부위. 언짢게 하는. 이번에 이제 조카가 생일이어서 잠깐 이제 아기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제가 할머니예요. 우리 조카가 이제 벌써 셋째 아이를 낳았으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네. 너무 귀여운데 이제 조카는 이모 내가 첫째 낳고 둘째 낳고는 못 느꼈는데 셋째 낳고 나니까 확실히 몸이 안 돌아온다. 정말 이게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조카 마음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젊은데 아이 셋을 낳았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체력적으로 굉장히 다운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인생의 선배로서 중년의 아줌마인 제가 해줄 수 있는 어떤 위로의 말, 조언의 말. 뱃살 어떻게 빼냐고요.
계속 귀 쫑긋해서 듣고 있는데 네. 애기 낳은 사람 모르겠고 중년에 여성들의 최대적 복부 그거 어떡하냐고요. 뱃살. 뱃살이요? 네. 네. 정답 말씀드리면 뱃살만 빼는 방법은 없어요. 클레이 아트도 아니고 뱃살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잘라버릴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뱃살이 눈에 들어오는 건 뭔가 자기 삶이 이게 좀 균형이 안 맞았다. 뭔가 그런가요? 내가 뭔가가 지금 만족스럽지 않다. 그리고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뱃살이 그렇게 쪘다는 건 다른 데는 어마어마하게 쪘다는 얘기죠. 그걸 간과하시면 안 되고 선생님도 지금 힌트를 주셨잖아요. 뱃살만 찔 수는 없는데 특히 배가 많이 접히고 한다는 건 다른 데도 엄청 많이 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전체적으로 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적게 드시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보다는 적게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육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맞아요. 비해서 진짜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드시되 일정 시간에 일정 양을 드시면 빠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2달, 3달 그렇게 먹다가 보면 지겨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케이크도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먹어요. 드세요. 드시는데 단 주의할 건 그렇게 한번 먹으면 계속 먹고 싶은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것만 이겨내시면 되는 거예요. 에이 내가 뭐 이 나이에 뭐 예뻐서 뭐 다시 시집 갈 것도 아니고 되게 진부한 뭐 미스코리아 나갈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가 자기를 좀 부정하는 거고 내가 먹었어요. 그래 내가 먹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또 계속 일정량 일정 시간에 그렇게 드시고 그걸 이제 내가 계속 습관화 되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 경주쌤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대화의 가장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뭐죠? 자기를 놓지 마라. 네. 우리 중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진짜 아까 말씀하신 거. 내가 이 나이에, 네. 이 나이에 뭐 그렇게 외모에 신경 쓰고 자기를 들들 볶아. 그냥 편한 게 편한 거지. 그거 맞는 말이에요. 정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를 들들 볶는 것과 자기의 균형을 잡는 건 다른 말이에요. 지금 경주 선생님하고 저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막 예뻐져라. 우리 미스 코리아 나가자. 요즘 뭐 또 트렌드가 중년의 어떤 뭐 모델도 뽑고 뭐 중년에 뭐 무슨 대회도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놓지 말라라는 얘기. 네. 왜? 왜냐하면 본인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아직 우린 인생이 많이 남았고요. 해야 될 것도 많고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책 쓰는 여자, 중년 여자, 아줌마.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반 왔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반환점인데 반환점에서 널브러져 버리면 꼬린지점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몸 이야기를 하고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는 건 예뻐지자, 성형하자, 돈을 쓰자 이런 뜻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고 왜 예뻐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자기가 거울을 봤을 때 난 만족스러워. 네. 나는 당당해. 나는 새로운 꿈을 찾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서 뭐라도 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라는 그 자신감의 베이직에 어느 정도 몸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네. 뭐 몸만 이쁘다고 해서 막 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네. 사실 뭐 중년 아줌마가 이쁘면 이쁘죠. 그런데 뭐 그 미모로 밀고 나갈 수 있나요? 내가 잘 모르겠네. 없죠 이제. 네. 이쁜 건 저는 좋긴 그래서 좋던데. 이제 중년이 밀고 나가야 될 거는 내면하고 외면하고 같이 가자는 거죠. 우리가 약간 뭐 연륜을 얘기를 하지만 중년을 얘기했을 때 그것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화보를 찍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주름이 없는 팽팽한 나의 그 20대 같은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20대 때는 어땠지라고 옛날 앨범을 한번 펼쳐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그때가 물론 더 뭐랄까요 이렇게 상큼한 건 있죠. 통통 튀는 그런 그 웃음이 좀 달라요. 지금은 같은 웃는 모습이어도 그런데 되게 풋내기 같다? 애송이 같다? 뭘 모르지? 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저를 봤을 때도 근데 지금은 주름만 없지만 그러니까 뭔가 여유가 있다랄까?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피부를 아무리 땡기고 울세라를 받고 울세라. 엄청 아픈 거 있어요. 나도 해야겠다. 네, 아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다 받고 피부를 아무리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도 젊은 친구들을 뭐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더 내세울 수 있는 건 경험치죠. 그러니까 살아온 우리의 연륜. 그렇죠. 그것이 이제 내면으로 쌓여서 내면의 아름다움, 내적인 어떤 강함과 외적인 자신감까지 합해진다면 우린 좀 더 멋진 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년의 아름다움은 20대, 30대 그 젊음의 아름다움하고는
격이 다르다. 네.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았기 때문에 뭐가 나한테 맞고 뭐가 나한테 맞지 않은지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맞아. 예전에 젊었을 때 20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시행착오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맞아요. 화장도 얼마나 과하고 촌스럽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또 많이 또 해봤고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를 너무 잘 알아서 자기를 잘 가꿀 수 있단 말이죠. 그런 힘도 생겼고 뭐 우리 여유도 생겼고 경험도 생겼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을 10분 활용해서 그걸 좀 관리에 쓰자는 거죠. 그렇죠. 놓지 말고 그렇죠. 날 놓지 말고 그게 소중한 나를 찾아가는 어쩜 시작점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소중하게 대하고 그 시작은 외모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 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정말로 다시 반환점을 돌아서 뛰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본인의 삶을 통해서 축적해서 뽑아낸 엑기스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균형을 잡고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몸이 중요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다이어트라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방법으로 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다이어트 동시에 자기만의 다이어트가 있죠. 그래서 중년 여성들 예뻐지셔야 됩니다. 건강해지셔야 되고 자기 관리하셔야 됩니다. 거울을 봤을 때 자기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의 기준을 본인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건강한 중년, 앞으로 계속 달려나갈 수 있는 중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오늘 괜찮으셨어요? 네, 오늘 이제 좀 맥락이씩 한 주제만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2주씩 촬영을 하기로 해서 또 그 사이에 경주 선생님이 논문도 이제 뭐 준비도 하셔야 되고 발표도 하셔야 되고 바쁜 여자, 책 쓰는 여자 신경준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다이어트 하세요. 아니요, 다이어트 말고 그걸 이제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셔서 내가 평생 이제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다이어트라고 한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맞아요. 그럼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요.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자기가 관리하기. 자기 몸의 집사가 되기. 네, 나에게 맞는 습관을 찾으셔서 그거를 삶에 녹이셔서 평생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제가 그랬고요. 좋은 습관을 가지는 중년, 멋진 중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